자손과 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로 처리받은 경우 적게는 10배에서 50배의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사고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 없이 100%의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전문가 최성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7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통해서 치료 및 보상에 대해서 원활하게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 영상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치료 및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의 경우에 경찰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서로 당사자 간의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둘째, 가해자 피해자에 따른 구분을 명확하게 짓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사고 약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상대방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자동차 민사합의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상해 기준은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가돼서 영구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교통사고 발생 후 초기 진단이 10주 이상이면 중상해 기준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민사합의 별도로 해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해자하고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요. 화물 차량이나 버스, 택시 사고 가해자의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되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받는 경우입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받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기간은 충분합니다. 민사상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 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치료 기간으로부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합의를 언제 할 거냐, 몸은 괜찮으시냐, 이런 부분들을 연락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합의를 보는 게, 빨리 보는 게 이로울 수 있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쫓길 필요 없이 쫓겨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소아나 어린 아이들이 다친 경우에는 관절이나 인대 손상, 특히 다친 경우에는 추후에 경과 관찰을 꼭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 합의 위험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병원에서 MRI를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MRI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때는 잘 모르지만 사고 이후에 쭉 보면 내 몸이 아픈 부위가 있고 그 아픈 부위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MRI 영상을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거부한다고 하면 우선 먼저 내 비용으로, 본인 부담금으로
검사를 하고 추후에 내가 실비가 있다라고 하면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받고, 또 추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할 때 이 비용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수치료 비용 자동차 보험 여부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자동차 보험수가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 비용으로 보험사 직원한테 자동차 보험에 해당이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치의가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소견서를 통해서 후에 제출하면 횟수가 많지 않은 도수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를 인용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도수치료 기간은 10회에서 2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상 후유장애 급수에 따른 한계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손과 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로 처리받은 경우 적게는 10배에서 50배의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사고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 없이 100%의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버스 공제, 택시 공제, 화물 공제로 해서 원활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청구해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팁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채널 무료 상담창 이용해 주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손해사정 채널에서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